이곳은 아르헨티나의 한 시골 작은 마트입니다. 아사도에 쓸 통고기를 구하기 위해 마트 안에 정육점을 찾았습니다. 정육사 디에고 아저씨께서 소고기 한 짝을 준비해 주셨어요. 소의 목부터 허리까지 있는 원육이고요. 왼손에 갈고리로 고기를 열어 젖히고 오른손에 나이프로 가르는 방식으로 아주 능숙하게 고기를 한 덩어리씩 해체하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소고기 해체를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에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뼈째로 고기를 써는 기계를 골절기라고 합니다. 저도 실제로 쓰는 건 처음 봤어요. 뼈고기가 두부처럼 쉽게 잘리니까 엄청 신기했는데 한편으로는 너무 위험한 기계라서 무섭더라고요. 정육사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심을 되새기다 보니 어느새 갈비뼈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됐습니다. 비프리, 무대갈비, LA갈비가 다 이 부위를 가로 세로 잘라 파는 거예요. 이제 아르헨티나 아사도만의 엄청난 스킬이 들어가는데요. 뼈만 동강내기입니다. 지난주 아사도 탐방기 영상 보시면 레스토랑에서 갈비뼈가 잘린 형태로 서빙됐었는데요. 바로 이렇게 위험하게 작업하는 것이었습니다. 디에고 아저씨 시점에서는 톱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뼈와 고기가 톱 닿는 촉감이 다른 것을 이용해서 감각으로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잘린 고기를 도마로 옮긴 뒤 두꺼운 지방을 걷어내서 작업을 마무리합니다. 갈비만 가져가기 아쉬우니까 처음에 걷어냈던 고기 중 2덩어리도 추가했어요. 역시 지방을 걷어내 주셨고요. 이 2개는 이따 아사도 요리하면서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소고기 약 13.4kg.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일까요? 놀라지 마세요. 토탈 9만원입니다. 원유가 아니고 지방 다 손질해서 바로 구울 수 있게 팔아요. 근데 1kg당 7,000원, 100g당 700원. 한국 식당에서 보통 1인분에 200g 잡거든요. 1인분에 1,400원인 겁니다. 멀리서 왔다고 깎아주신 거 없이 가격표 붙은 그대로였습니다. 이제 고기를 구울 장소를 향해 이동합니다. 저 멀리 아름다운 설산이 보이네요. 저게 그 유명한 안데스 산맥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동쪽 대서양 인근의 도시인데요. 약 2시간 비행기를 타고 서쪽으로 이동해서 안데스 산맥 아래 멘도사라는 지역으로 왔습니다. 오늘 영상은 140년 전통의 아르헨티나 최고의 와이너리 트라피체의 지원을 받아 제작했습니다. 이스카이라는 와인 아시죠? 없어서 못 파는 초인기 와인인데요. 그게 바로 이 트라피체의 와인 중 하나입니다. 이런 클래스 있는 회사에서 어떻게 저를 아신 건지 너무 영광스럽게도 세계적인 와인 생산지인 멘도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멘도사 시내에서 차로 1시간 반을 더 이동해서 아름다운 안데스 산맥이 올려다 보이는 트라피체의 포도밭에 도착했고요. 여기서 직접 아사도를 구워볼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불을 피우는 것입니다. 낙엽과 작은 나무 조각들로 시작해서 큰 줄기까지 불을 옮기는 거죠. 지금은 불을 키우려고 아무나 주워서 태우지만 고기를 구울 때는 따로 준비해놓은 향 좋은 나무 장작을 주로 쓸 겁니다. That you have to pay attention. How's the wind? So you're gonna put the beef over here. Yes. But if the wind comes from that side, you will burn your food. And if the wind goes that way, you are not gonna cook. 정육점에서부터 함께하는 이분은 루카스 부스토스 셰프님이십니다. 트라피체에서 운영하는 파인 레스토랑의 총괄 셰프시고 무려 넷플릭스 다큐의 안데스 요리를 대표해서 나온 스타 셰프세요. 이분께서 정육점 섭외해주시고 아사도 도구들을 대여해주셔서 이 비현실적인 프로젝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사도 스탠드는 어떻게 세척하는지 궁금했는데 이렇게 불을 피울 때 올려놓고 달궈버린다고 합니다. 무쇠팬 관리랑 비슷한 거죠. 남아있던 기름기가 회색 재가 되어서 떨어지더라고요. 금속 도구들을 달구는 동안 고기에 시즈닝을 합니다. 예상보다 많이 심플하더라고요. 큰 레몬을 하나 짜서 골고루 바르고요. 그 위에 소금을 뿌리면 끝입니다. 아르헨티나는 향신료는커녕 후추조차 잘 안 쓰더라고요. 잘 달궈진 스탠드를 꺼낸 뒤 휴지로 한번 싹 닦아냅니다. 닦으면서 휴지가 불타서 엄청 무서웠어요. 위 갈고리 부분에 고기를 꽂아 걸고요. 중간 부분이 뜰 수 있으니까 불에 달군 와이어를 꽂아넣고 고정했어요. 아래 갈고리에 고기를 살짝 걸고 갈고리 가로봉은 높이 조절이 돼요. 봉 전체를 내려서 팽팽하게 세팅했습니다. 멋지게 거치된 아사도를 들고 포즈를 취해봅니다. 안데스 아래서 전통 아사도를 직접 요리해본 한국인은 아마 아시아인 통틀어도 몇 명 안 될 겁니다. 여러분의 영광의 시대는 언제였죠? 전 지금입니다. Milk is going over there. Means that it's in the right way. 작은 덩어리도 바로 설치해야죠. 같은 방법으로 레몬과 소금만을 이용해서 시즈닝 했어요. 왼쪽 덩어리는 양지, 브리스킷이고 오른쪽 덩어리는 갈비 덧살이라고 합니다. 유튜버 정유광님께 영상을 보여드리고 확인한 건데요. 우리나라에서 잘 하지 않는 정육법이고 둘 다 육향이 강하고 질기기 때문에 보통 국거리로 쓴다고 알려주셨어요. 과연 아사도로 구우면 어떤 맛일까요? 통갈비는 거의 기울이지 않고 세워놨는데 바람이 그쪽으로 부니까 열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2덩어리는 반대
쪽에 걸어 놓을 거니까 셰프님께서 불에 가깝게 각도를 낮추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딱 이때 아사도는 첫 시도에 절대 성공할 수 없는 요리란 걸 알게 됐죠. 어줍잖게 한국에서 도전했으면 까맣게 태워 먹거나 안 익어서 고사지내거나 아무튼 대형 사고를 칠 뻔했습니다. 셰프님께 적당한 거리는 어떻게 아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고기 옆에다 손바닥을 대보신대요. 10초를 못 버티겠으면 너무 가까워서 뜨거운 거고 20초 이상 버텨지면 너무 멀어서 차가운 거랍니다. 자기 손을 천연 온도계로 쓰는 거예요. 감탄스러운 안데스의 손맛이었습니다. 이제 몇 시간 동안 아사도가 익는 것을 기다려야 하니 잠시 포도밭을 돌아보기로 했습니다. 와인에 대해 잘 모르셔도 아마 말백이란 단어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말백과 고기는 정석과도 같은 페어링이거든요. 아르헨티나 와인의 메인 포도 품종이 바로 말백입니다. 저기 뒤에 보이시는 것도 돌이 되게 많아요. 땅인지 돌인지 알 수 없는 데서 이 말백을 키우나봐요. 이런 데서 이렇게 자라니까 단 건지 진짜 달다. 빨리 아사도 구워가지고 말백이랑 먹고 싶다. 아르헨티나 와인계의 거물이자 트라피체의 수성 와인메이커인 세르지오 카세님께 말백이 어떤 와인인지 여쭤봤습니다. The Malbec has the characteristic of the tannin is very red velvet. In terms of the aroma, it does depend on the altitude of the vineyard. It does more red fruit or black fruit. You know, in Argentina there are different portions, different cuts of the cow. Very interesting to share with the meat. Can I try this Malbec in South Korea? Yes, of course, my friend. As you know, Trapiche Malbec is the best selling in Korea. 멋진 말백 포도밭을 둘러봤고 이제 치미추리를 만들 시간입니다. 셰프님께서 오레가노 칠리 플레이크 파프리카 파우더를 주시고 저한테 원하는 대로 섞어보라고 하셨어요. 이 정도 매운맛은 있어야지 하면서 무턱대고 넣다 보니 색이 쌈장이 됐어요. 누가 한국인 아니랄까봐. 결국 오레가노를 왕창 추가했는데도 끝내 빨간색을 면하지 못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든 치미추리를 모닥불 근처로 옮겨서 먹기 전까지 따뜻하게 숙성시킬 거예요. 소시지와 파프리카 같은 사이드 디쉬도 잘 구워지고 있죠. 육즙이 뚝뚝 떨어지면서 표면에 거품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긴 시간 고기를 굽다 보면 겉이 건조해지고 바삭한 것을 넘어서 못 씹을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소금물과 허브 다발을 준비했습니다. 1시간에 한 번 정도 겉면에 바르면 수분도 보충하고 향도 좋아지겠죠. 고기를 세워놓은 지 약 2시간이 지났고 뒤집을 시간입니다. 보기에는 그냥 들었다가 내려놓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주변 전체가 정말 후끈후끈 더웠고 손잡이는 손을 댈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3, 4, 5. 셰프님께서 온도를 올리는 게 좋겠다고 불 크기를 키우기 위해 장작을 추가하셨어요. 그 결과 맨손으로 5초 버틸 수 있는 화력으로 세팅됐습니다. 이런 거 보면 전통 아사도는 아찔할 정도로 어려운 요리예요. 할 때마다 매번 날씨와 바람이 다르니까요. 가장 막막한 건 여름과 겨울의 온도 감각 차이예요. 사계절을 적어도 서너 번은 겪어봐야지 직업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얼마나 편하게 요리하고 있었는지 당연하게 여겼던 가스와 전기 도구들에 새삼스럽게 감사하게 됐습니다. 2시간 반이 지나고 양지와 갈비 덧살이 다 구워졌습니다. 어차피 오늘의 메인은 통갈비라서 이 두 덩어리는 바로 썰어서 간단히 먹어볼게요. 와. 이야. 엄청 잘 구워졌네. 와, another level. Unbelievable. 진짜 맛있습니다. 와우. 뜨거워. 레전드. 인종의 순간에 주마등처럼 지나갈 맛. 정말 과장이 아닙니다. 레알. 총 4시간이 지나고 통갈비 아사도까지 완성됐습니다. 설치할 때는 어려웠는데 해체는 엄청 쉽네요. 그냥 갈고리와 철사를 얼른 빼내면 됩니다. 이젠 정말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아르헨티나 전통 아사도 함께 보시죠. 드디어 이 아름다운 아사도를 먹어볼 시간입니다. 뜯어보겠습니다. 아마 안 될 텐데 그래도 한번 해볼게요. 사실 이렇게 입으로 베어 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못했어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먹었던 아사도도 그게 안 됐으니까 이건 되네요. 이 정도 두께의 고기가 이빨로 그냥 뜯겨요. 그리고 겉부분의 지방은 크러스트화 돼 있어서 바삭한 느낌이고 비풀이 바베큐를 한 것처럼 부드럽고 이 간도 완벽하고 감칠맛도 좋고 무엇보다 육향이 정말 좋습니다. 살면서 꼭 한번 먹어봐야 될 맛입니다.
씹으며 먹는 것 같네요. 진짜 정말 맛있습니다. 도저히 술 없이 이 고기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광고주니 트라피치의 와인을 먹어볼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는 와인은 트라피치의 100주년을 기념해서 만든 메달라입니다. 이름처럼 라벨 위에 금속 메달이 박혀 있어서 선물용으로 좋아 보였어요. 죽인다 진짜. 말베 와인이 진짜 고기랑 잘 어울리긴 하네요. 이 와인을 직접 만드신 세르지오 카세님을 다시 모셔서 와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Can I serve you? Yes, of course. Yes, please. Thank you. You can see the color, it's very deep color, and the aroma, a lot of red fruit. Very complex, very velvety. Would you like to taste other type of Malbec? Wow. I would like to show you the Ambrosia Terroir series. Ambrosia is the family name. 테루아 시리즈는 싱글 비냐드인데요. 문자 그대로 단일 포도밭의 포도만 사용했다는 와인 용어예요. 트라피치에서는 이 테루아 시리즈에 포도밭 주인 가족의 이름을 붙인 겁니다. In the very near to this place, a special soil, a more chalky soil, other sensation. Gracias. 와. A lot of red fruit, more mineral character, juicy, complex, heavy wines. 정말 말씀대로 굉장히 상큼하고 향이 진하고 분위기가 있는 그런 와인인 것 같아요. 아사도를 썰어 먹은 다음 바로 이어서 암브로시아 말백을 마셔봤는데요. 방금 그냥 마셨을 때보다 깜짝 놀랄 만큼 더 맛있었습니다. 트라피치아 말백은 부드러운 탄닌이 풍부하대요. 고기로 인해 기름진 입안을 깔끔하게 해주니까 더 맛있는 거죠. 고기 와인은 말백, 말백은 아르헨티나, 이렇게 공식 외워두시고요. 이번 주말 고기에는 트라피치아 말백을 페어링해보시면 어떠실까요? 아사도에 다시 집중해봅니다. 요래 가줘야지. 웬일이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말도 안 되는. 뼈 한 대가 사람을 울리네 그냥. 제가 직접 만들었던 조합의 치미추리. 씹는 것도 아까운 맛입니다. 숲이 터지는 것 같아요. 안데스 산맥이 보이는 아래서. 레전드네. 오동통한 두꺼운 부위들 먹어봤는데 일부러 얇은 조각도 준비를 했어요. 얇은 데는 아무래도 여기보단 좀 오버쿡이 있겠죠? 바로 한번 깨물어 봅니다. 좋은데? 불맛, 훈연향이 여기가 더 좋아요. 그리고 분명 웰던급으로 오버쿡 됐을 텐데도 너무 부드럽고 연합니다. 아니 왜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아사도가 이렇게 입으로 안 튀겼을까? 이렇게 잘 되는 건데. 아 너무 맛있다 이건. 근데 진짜 맛있는 거는 고기에다가 페퍼 요거 얻는 게 장난 아니에요 진짜. 치미추리까지 그냥. 박살나는 맛이다. 너무너무 맛있다. 스탠딩 아사도, 자연에서 굽는 아사도를 도전해봤는데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힘든 작업이었어요. 고기도 크고 기구들도 필요하고 불도 크게 피워야 돼서 살면서 한번 경험해보기 힘든 정말 귀한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을 되게 오랫동안 기억할 것 같아요. 당연히 이 자연 앞에서 먹는데 심리적인 요소가 있겠지만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먹었던 세계 최고의 아사도 레스토랑들보다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었고, 제가 당장은 하지 못하겠지만 언젠가는 한국의 자연 앞에서 이런 아사도를 해보고 싶다는 꿈이 생겼고, 한 명의 육식인으로서 아마추어 미식가로서 이런 것도 해본 사람이라고 내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엄청난 일을 한 하루였습니다. 지구 정반대편에서 이런 음식을 만들고 먹을 거라고는 살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이런 삶을 만들어주신 구독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신 조리법은 아사도 알라크루즈라고 합니다. 전통 방식, 시골 방식이기 때문에 아주 드물게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아르헨티나 일반 가정에선 평소에 소고기를 어떻게 먹을까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한 가정집을 방문해서 소고기 천국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아사도와 함께 보내는 주말, 그 여유와 풍요로움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먼저 이탈리아도 아니고 미국도 아닌 오직 아르헨티나에서만 발달한 독특한 피자, 이 환상적인 맛을 먼저 다음 영상에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102만의 구독자 여러분, 항상 감사합니다. Muchas gracias.